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기철입니다. 오늘은 선택과 반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 목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배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선택 구조는 보통 우리가 if문 하고 스위치문, 반복 구조는 for문과 while문을 말합니다. 배열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자료가 나열된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요쪽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뒤로 가시면 됩니다. 자, if else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뭘 볼 거를 있으니까 그 볼 거를 보고 할 건데,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if문에 대해서 먼저 조건문에서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눈이 오는가? 눈이 온다? 눈이 오면 특정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선택에서 참이 나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자가용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주어진 상황에 yes, no, 참, 거짓을 가지고 논해서 특정 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if else 문의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판서 위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if else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for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할 거는, 자, 지금 모든 우리 라인을 보시면 라인 하나씩 흘러가면서 말을 해석을 합니다. 그럴 경우 차 한 대를 가지고 가는 경우라고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살펴볼 게 쭉 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별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씩 해석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말고 특정 무언가를 만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여기 이제 이걸 조건에 따라서 가니까 조건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두 쪽으로 되는 0과 1이 가장 계산이 편하겠죠. 0과 1보다는 우리 참거짓을 논하기 위해서 1과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조건문이 두 가지가, 답변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편한 게 true, false 문이 true, false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전 시간에 배운 게 true, false가 나오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논리식 하고 비교식이 있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우선 비교식이 있으니까 비교식을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한쪽은 true, 즉 1이 나오는 건 true, 0이 나오는 건 false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문장을 만나서 무슨 문장을 만났습니다. 무슨 문장을 만나서 참이 되는 경우, 거짓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만약 여기가 참이라면 이거고, 만약 거짓이라면 이게 되겠죠. 영어로 만약에 하는 게 if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true, false 나오는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true, false가 나오는 그 어떤 것을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원래 문장이 이 다음에 문장 하나가 더 나와서 참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기까지가 원래 한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식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한 줄 밑에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요 줄이 한 줄인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다수 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이라면 돌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이 if, true, false 문장의 다수줄을 요 밑에 놔둡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오면 되겠죠. 전 다수줄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다수줄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문형은 이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거 다수줄을 한 줄처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거를 한 줄처럼, 진짜 한 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if문에 속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락을 만들어줍니다. 블락 처리해주면 이거 전체가 true인 경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false에 즉 1로 가는 건 없네? 그릇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else 구문이라겠습니다. 이것도 다수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응용을 하면 else 아니라면 1위로 가라까지가 원래 한 줄이에요. 요 형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키면 여기 한 줄밖에 안 되고 또 구분이 잘 안 돼서 요거를 밑에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한 줄이기 때문에 이걸 다섯 줄로 만들기 위해서 또 중괄호 처리하고 여러 줄을 만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if else 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A를 question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이 이걸로 왔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 일로 왔다 좋다. 일로 왔다고 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가자 물었어요. 그러면 가자 하면 가면 돼요. 만약에 no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안 가는지 궁금해요. 그럼 질문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맞습니까? 아니면 A question 하고 yes no 묻는데 한참 뒤에 다시 물을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물을 거죠. 그러면 이 if else 문도 연속으로 질문할 수 있지 않냐는 문제가 생겨요. 연속으로 질문하자. 그러면 어떻게 봅시다. 첫 번째 if true, false 나옵니다. true, false가 나오고 만약에 false가 나온다면 다시 true, false 다시 false 나온다면 true, false 이렇게 무제한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형식을 갖춰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if 문은 묻습니다. 여기서 question 1로 할게요. 1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문장을 줬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Q1이 뭡니까? Q1이 true인 경우입니다. 다수줄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중괄호 넣는 게 속편합니다. 그 다음에 else 아니래 하고 문장을 집어넣고 중괄호 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Q2의 true가 되겠죠. Q2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Q1의 F 되겠죠. 자, 그러면 연속으로 묻는다고 해봅시다. 연속으로 물으면 아니라고까지는 왔는데 바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물어봅시다. if 바로 묻습니다. 뭐를? 두 번째 질문을.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써서 문장을 만들고 이것도 Q2가 아니라면 다시 문장을 만들고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Q2를 물었으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Q1은 false, Q2는 true가 돼요. 그리고 else는 가장 가까운, 즉 내 앞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 라인이 야겠죠? 야는 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else 문은 뭐가 돼요? Q1은 false, Q2도 false인 경우 여기 옵니다. 즉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if else 구문입니다. 이게 연속으로 물으시면 돼요. 자, 이제 차후에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 김에 여기서 이제 포문에 대해서도 하는데 포문은 잠시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f else 문 볼게요. if else 문에 보시면 처음에 조건식이 있고 참인 경우, else 거짓인 경우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if 만약에 number라는 수가 양수냐? 양수니까 5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true 문장을 실행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else 문으로 가면 되죠. 음수이거나 0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게 if else문은 절대적으로 아이고 말이 예쁘게 좀 씁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만 돌아갑니다. 즉 true, false 중에 한 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에 게 아니면 밑에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이 실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 2가 실행된다.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이면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else 얘는 생략할 수 있다. else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하고 중괄호는 문장이 하나이면 중괄호 생략 가능하다 되는데 처음 기초 때는 웬만하시면 한 줄이건 두 줄이건 그 이상이건 간에 중괄호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줄이면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구문을 명확하게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것을 부탁드리고 else가 없어도 된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false 때 돌아가는 문장이 구문이 굳이 필요가 없을 때 else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속으로 물을 때를 연속으로 질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일 때 다시 연속으로 묻잖아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else 구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얘가 나옵니다.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말해주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자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변수 몇 개 필요합니까? 변수 최소한 한 개는 필요합니다. 왜? 입력받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홀짝인지 선택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1, 0 선택적인 사항이 옵니다. 홀수인지 홀수가 아니면 짝수, 짝수인지 짝수가 아니면 홀수. 이렇게 해서 if문 하나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거라는 거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홀인지 짝인지 true, false가 둘 다 존재하는 거 보니까 else까지 써주셔야 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 수로 갑시다. 자, 소스를 보고 일반적인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스캐너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변수 한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입력 구문이 사용이 되었고 그 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홀짝을 구분하기 위해서 합니다. 홀짝인데 홀수와 짝수의 구분법은 어떻습니까? 2로 나누어서 0이면 짝수, 이게 아니면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이 식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수가 모듈러 2를 했을 때 0이라면 짝수가 되는 거고 아니라면 홀수, 즉 if else 구문을 사용하시면 되죠. 자, 이게 농도가 너무 진하게 나왔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잘못해가지고 자 글이 이상하게 됐네요. if else 구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볼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이렇게 if else문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란 말을 띄웠습니다. 그건 특별히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잠시만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어떤 식이냐면 이거 색깔을 바꾸습니다. 1 앞에 것 같이 뭐고 짝수 홀수의 구분을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if 넘버 이제 줄이가 0만 쓰겠습니다. 0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if num을 2로 나누어서 0이라면 짝수 출력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아니라면 홀수
출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짝수, 홀수, 영으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쉽게 해봤어요. 그래서 if n 모듈로 2는 0 짝수 출력 그 다음에 else 이제 0을 찾아야 되니까 n이 0이라면 0 출력 그리고 else 이것도 아니라면 홀수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 보시면 n이 0이라고 가정합시다. n은 0이 여기서 걸려요. 왜냐하면 0도 짝수이기 때문에 모듈로 2를 하면 답이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걸리죠.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if문을 만들 때 순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n0이라는 걸 위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법도 많겠지만 직관적으로 풀면은 if n이 0이라면 0이라고 여기도 출력하면 돼요. 0이 아니라면 이때부터 물으면 되겠죠. n 모듈로 2가 0이라면 짝수 출력 이것도 아니라면 마지막에는 남은 건 홀수밖에 없잖아요. 홀수 출력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문하고 else문 만들 때 어느 정도 순서도 중요하다. 내가 분명히 중간에서 걸릴 줄 알았는데 조건을 잘못 만드는 경우에는 이 위에서 걸려서 밑에 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중 if else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입력받은 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변수 한 개 if문 써서 뭡니까 0 양수 0 음수를 구분하면 되겠죠. if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스캐너 sc 여기는 선언과 조교화를 같이 했네요. 자, 제일 먼저 넘버가 0보다 크면 양수 만약에 0이나 음수인 경우는 요런 데로 올 겁니다. 근데 0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0이 걸리면 0이 출력하겠죠. 그리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면 마지막에 뭐가 오습니까? 실수했습니다. 0도 아니라면 그 다음엔 음수입니다. 맞겠죠? 양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면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if else문 중첩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에 따라 학점 결정하기라는 소스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종종 조건에 따라서 다중으로 분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거를 해보는 겁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받아서 인풋 하나가 필요합니다.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프린트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성적이 범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성적이 그러면 1번 뭡니까? 90점 이상 2번은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은 B학점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의 학생은 C학점과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면 프로그램 짤 때 뭐가 필요한지 잠시만 구분해보면 변수 한 개 그리고 if문이 필요하겠죠. 분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성적 입력 I라고 잡을게요. 예상 90점 이상이니까 90점도 포함되겠죠. 90점 이상이라면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A라고 줘라. 두 번째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니까 90이 안 들어가겠죠. 이거는 B. 세 번째 7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이면 C라고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조건이 나오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프로그램에서 자바에서는 그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달아 쓰는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앞에 거도 맞고 뒤에 거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에 AND 연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쉽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거 그대로 쓰십시오. 80 I and I가 90 요렇게 바로 쓰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I를 뒤로 돌리는 거나 앞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요 식 그대로를 반 자르면 돼요. 3번은 뭐가 돼요? 3번은 70점 이상 and I는 80 미만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볼까요? 이제 첫 번째 볼 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스캐너 인풋 필요하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프린트 문을 했네. 프린트 문 해결했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조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다르게 풀었네요. 자, 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9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위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게요.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맞죠? A학점. 근데 80점 이상이면 B학점을 했는데 이래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90점이 돼도 B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한번 말했죠. if else 문에서 if 문에서 true와 false는 무조건 하나만 실행합니다. A가 걸린다는 여기서 걸린다는 소리는 A가 90점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90점 이상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90.2 미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90점 남아있으니까 80점 이상이면 다음이 뭐가 됩니까? 이 말이면 위에 말 때문에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이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왜냐면 이게 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B가 되고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이거 여기서 요 부분까지 90점대와 80점대는 다 처리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70점 밑으로만 남아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C 그리고 하나 더 붙였네요.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면 학점 F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는 여러분들 설명해서 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우리가 했던 조건들이 걸리기 때문에 밑에서는 하나의 조건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볼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은 요거 좀 괜찮은 구문이라서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작성하여 텍스트 버전을 여기서 작성하고 그래픽은 8장에서 작성해보자. 그럼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하죠.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것을 컴퓨터가 생성한 난수값과 비교한다. 누가 이겼는지 화면에 출력을 해보자.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속, 락, 페이퍼라는 세 가지의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0이면 가위, 1이면 바위, 2면 보라고 숫자를 냈어요. 왜냐하면 수를 가지고 승패를 가르는 것이 쉽기 때문에 숫자로 처리했습니다. 자, 처음에 볼게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건 뭡니까? 유저의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저가 가위바위보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컴퓨터는 랜덤이라는 함수를 줬습니다. 랜덤은 0부터 1 미만의 소수들이 발생해요. 좀 깁니다. 0부터 1 미만입니다. 그러면 0.001부터 0. 최고수가 99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3을 해서 정수를 취하면 0부터 2까지의 자연수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하고 같으면 당연히 B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0, 1, 2 가위바위보. 자, 컴퓨터가 뭘 하면 이기겠습니까? 컴퓨터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걸 내야 되는지 고민해 봅시다.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위라면 컴퓨터는 뭐 내줘요? 보를 내는 게 좋겠죠.
맞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바위일 때 컴퓨터는 뭘 내는 게 좋습니까? 가위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볼을 냈을 때 사람이 볼을 냈을 때 컴퓨터는 1을 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좋은 점이 생겨요. 자, 비기는 경우를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비기는 경우는 0이고 1이고 2입니다. 자, 이 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 1을 해볼게요.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3이 되고 야는 1이 되고 야는 2가 됩니다. 1, 2는 그대로 하면 비기는 거네. 컴퓨터가 이렇게 냈을 때 내가 이기는 경우인데 더하기 1을 해서 보니까 3, 1, 2 바위와 번호 해결되는데 가위가 문제죠. 여기에 뭐 하면 돼요? 묘둘러 3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여기 1 야는 그냥 2가 나오죠. 그러면 요 방식을 쓰면 어떨까? 즉 사람이 이기는 경우는 컴퓨터에 나오는 숫자 더하기 1에 묘둘러 3을 해서 3이 돼요. 만약에 이게 같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쓰고 이런 환경이 나오면 사람이 이기니까 인간 승리라고 말해주면 돼요. 이것도 아니라면 비기는 것과 인간 승리가 아니라면 컴퓨터 승리가 되겠죠. 이렇게 if else 문을 가지고 재미나게 만들어 본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문이 있습니다. 스위치 문은 만약 가능한 실행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에 스위치 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으면 if 문은 웬만해서는 스위치 문과 교환이 됩니다. 하지만 if 문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스위치는 딱 하나 집어서 1, 딱 하나 집어서 2, 딱 하나 집어서 3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봅시다. 밑에 예를 보면 변수에 따라서 C1이면 처리 1, C2면 처리 2, C3면 처리 3, 처리 2 뚜두두 가는 경우에 근데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러면 디폴트 값인 처리 D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를 하는 겁니다. if 문처럼 처음부터 if 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쭉 다 흩어서 가요. 근데 스위치 문 같은 경우에는 변수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바로 가요. C1 안 보고 바로 C2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if 문과 비슷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쭉 내려오다가 무슨 조건을 만났어요. 1과 0이라면 if 문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겼어요. 이 5개가 생기는 경우는 그때마다 0, 1, 0, 0,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스위치 방식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르면 C1, 여기에 누르면 C2, 여기에 누르면 C3, C4, C5, C6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불을 만질 수 있는 스위치 문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못 짚은 경우를 우리가 디폴트, 즉 스위치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연속으로 누를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쭉 누르고 할 수 있죠. 그러면 C1이 C2에 안 가기 위해서 쭉 끊어줘야 돼요. 이때 우리가 쓰는 게 브레이크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은 다 봐셔야 될 게 스위치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라고 하는데 케이스 브레이크라는 조항이 생겨야 돼요. 자, 케이스가 생뚱밖에 나는데 케이스에 대해서 봅시다. 케이스는 C1을 누르는 경우, C2를 누르는 경우, C3를 누르는 경우, 즉 하나를 누를 때마다 케이스 구문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라는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실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위치 어느 버튼을 누릴지 알려주면 돼요. 여기서는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 스위치 전체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케이스 C1인 경우입니다. C1인 경우 구문을 써주면 돼요. 구문 다 실행합니다. 이때는 굳이 블록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2 버튼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2 C2 막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잘못 누르는 경우가 뭐냐면 디폴트라고 저희가 합니다. 디폴트 구문은 스위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다고 작동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디폴트라고 해서 여기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위에 누르는 버튼 이외의 기능을 즉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은 경우나 여기서 답이 없는 경우 처리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구문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에 들어가면 스위치 변수는 C1, C2 아니면 뭡니까 디폴트니까 C1 값, C2 값을 가지거나 오는 뭡니까 그 이외의 값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케이스 C1, 이는 케이스 C2, 야는 디폴트가 처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스위치 제일 먼저 스위치 구문 그 다음에 케이스 쭉 가서 브레이크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디폴트는 뭡니까? 위에서 처리한 값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처리하고 브레이크를 해주는데 이때 브레이크는 그 다음에 구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즉 이 다음 구문이 더 이상 없는 경우는 굳이 브레이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그 성적을 학점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성적을 입력하면 성적을 학점으로 변화해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 뭐 변수어나 그에 맞는 그게 가면 되겠죠. if 문을 쓰셔도 되고 스위치 문을 쓰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if 문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스위치 문으로 사용을 해 볼게요. 근데 학점이란 건 앞에 90, 80, 70, 60 앞에 숫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입력받은 수에서 뭐 하면 됩니까? 몫을 구하면 90점대, 80점대, 70점대 즉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보시면 처음에 변수 score, number, grade라는 변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했네요. 세 가지 변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는 만들고 입력받은 변수는 넘버입니다. 근데 나누기 10을 했어요. 나누기 10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수가 나오면 어떡해요? 정수가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수, 연산, 실수는 답이 실수가 나옵니다. 또 정수, 연산, 정수는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정수가 나옵니다. 즉 95 나누기 10은 9가 되는 거예요. 9.0이 아니라. 이 점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단위를 잘랐으니까 100점, 이건 100점 말고 90점대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A, 그 다음 브레이크 걸어야겠죠. 그래서 끝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80점대, 그 다음에 70점, 60점, 50점대 이렇게 해서 스위치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범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기 10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10점대를 확인하고 이를 학점, 즉 점수, 학점을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분기는 가능하지만 스위치문의 아쉬운 점은 범위 연산이 어렵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if문과 스위치문의 차이점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f문은 검사하는 루틴이 여기 있다고 이 정도에 있다고 치겠습니다. 걸리는 게 그러면 if문은 다 검사하고 난 뒤에 여기서 걸립니다. 즉
필요 없는 구문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스위치 구문은 케이스라고 해서 여기 조건을 보고 바로 특정 케이스로 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범위 연산을 표현 못하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위치문의 문자열 사용을 해볼게요. JDK7부터는 스위치문의 제어식으로 스트링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월의 입력을 받아서 월로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열 입력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 구문을 받아서 케이스 구문으로 여기 있는 게 바로 가면 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그에 맞는 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우선 month라고 스트링을 입력받네요. 그 다음에 month를 뭐냐면 scan text next라고서 문자열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int number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값을 넣어서 나중에 출력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month라고 입력을 받았으면 문자열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열하고 같은 문자열이 나오면 그에 맞춰 January는 1, February는 2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것도 보시면 3월달가 밖에 안 했네요. 이게 아니라면 0. 0은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뭐 했습니까? 스트링도 스트링도 스위치 구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